또 스토킹 피살, 실효적 접근 차단 체계 구축을. 또다시 스토킹 피해자가 숨졌다. 어제 새벽 경기도 성남시에서 60대 여성이 한때 교제하던 50대 남성에게 흉기로 피습당했다. 피해자는 문제 남성이 접근하자 스마트워치를 눌러 위험 상황을 신고했다. 경찰이 3분 만에 도착했지만 안타깝게 이미 숨진 뒤였다. 피해자는 지난달 8일 자꾸 연락해 괴롭힌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남성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반복 행동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구금 조치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대처했음에도 스토커의 접근을 막지 못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현재 스토킹 범죄 예방 대책과 신고자 보호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모든 스토킹 신고가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별 직후나 접근 금지 통보, 수사 단계 등 가해자의 보복심이 커질 수 있는 시점마다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보호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접근 금지도 보완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피해자 100m 이내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와 직장,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은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별도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관련 정보가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서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범행을 막지 못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오늘부터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전자발찌 부착자가 스토킹 관련 접근 금지 명령을 받으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필요한 조치지만 형식적 절차에 그치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없다.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감시는 인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그런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와 법원의 통제, 사후 심사가 필요하다. 다만 반복되는 죽음 앞에서 사후 신고 중심의 보호에만 머물 수는 없는 일이다. 위험을 미리 분류하고 사건 진행 단계마다 이를 다시 평가하며 접근 금지가 실제 차단과 격리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홈플러스 파산 몰아간 유통규제, 여전히 손 놓은 국회.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법원의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매각을 추진했지만 끝내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추가 자금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회생 절차 종료를 결정해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즉시 항고기간인 14일 안에 2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야 파산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 나온 자금이 2주 안에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게 현실이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홈플러스의 매장 임차 비용이 비싼 데다 인건비 비율이 높은 점, 민주노총 산하노조가 강경 노선을 걷고 있는 점도 잠재 인수자들이 발길을 돌리게 한 요인이다. 누가 인수하더라도 이익을 낼 수 없는 비용 구조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낡은 규제가 홈플러스의 몰락을 부추겼다.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는데
정치권은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 규제를 만들어 손발을 묶었다.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서 정작 쿠팡, 배달의 민족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만 키우는 결과를 만들었다. 낡은 유통 규제가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죽인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치권은 지난 2월 뒤늦게 의무 휴업일,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 원칙을 지자체 자율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말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더 찾지 않는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산자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막혀 이렇다 할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직원 1만 2천 명은 물론 주차 관리 등을 맡는 협력업체 종사자 수천 명이 모두 일자리를 잃고 협력사 4,600곳 중 정상금을 받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는 등 피해가 클 것이다. 지금처럼 대형마트가 낡은 규제에 묶여 수익성 개선에 대한 희망조차 없으면 어느 누구도 홈플러스 인수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늦었지만 국회가 유통규제법 개정안이라도 신속하게 처리